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도형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도형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맞아요. 부모님께서도 막상 도형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하고 막막해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에 그 수학에서 정말 꺼려하는 두 분, 이 미분 적분 때문에 그렇죠. 그 제가 두 분. 좀 수학을 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수학을 포기한 이유가 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바로 도형. 나쁜 도형. 도형이 아주 힘들었어요. 저 힘들게 했어요. 그 형이 난 네네. 힘들게 했는데 왜냐면 뭐 넓이 구해라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겠는데 갑자기 뭐 부피를 구해라. 뭐 갑자기 도형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뭐 그래요. 어떤 모양이 되냐, 뭐 도형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도형하고 멀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해가 아니라 사실 암기 쪽으로 많이 가긴 했던 것 같아요. 공식을 외우면서부터 좀 힘겨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형은 또 일찍부터 만나는 형이라 너무 일찍 그러니까요. 흥미를 잃으셨네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씨 같이 그런 면에 부담을 느껴서 일찍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감각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배우는 아이들도 어렵고 가르쳐주는 부모들도 어렵게 느끼는 도형, 과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오늘 많이 소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400초 수학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연산과 더불어 학생들의 대표적인 수학 고민, 바로 도형이죠. 어릴 때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찾아보고 반가워하면서 도형을 호기심 있게 대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넓이도 구해야 하고 둘레도 구해야 하고 방향에 따라 다른 모습도 알아야 되고 또 쪼개진 도형의 넓이와 부피까지 알아야 하는 등 도형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학년 때 도형 감각을 높여서 개념을 확실히 다잡아 놓는다면 점점 어려워지는 도형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도형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흥미로운 수학놀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 감각 놀이인데요. 바로 점토 도형 놀이입니다. 점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고 또 기준을 정해서 차이점을 분류하는 놀이인데요. 먼저 둥글둥글 뭉쳐서 둥근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세면으로 톡톡 쳐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또 다른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만든 세 가지 도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 모양, 각도, 면의 수, 크기 등은 다를 테고 반면에 점토의 양, 점토의 무게 등은 같을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도형에 관한 개념은 물론 부피나 무게에 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독특한 나만의 도형을 만들고 이 도형의 이름은 할머니 발, 이 도형의 이름은 한입 베어문 쿠키, 이 도형의 이름은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 놀이를 통해 도형과 굉장히 친숙해지고 공간 감각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글의 자음을 만들어 보고 어떤 것들이 같은 그룹에 속하고 또 어떤 것들이 다른 그룹으로 구분되는지 나눠보는 활동을 하면 도형 감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음 기역과 니은은 같은 그룹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한 덩어리를 떼어내거나 자르지 않고 덩어리가 통째로 모양만 달라지기 때문이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바뀌게 되죠. 하지만 희응의 경우에는 덩어리를 떼어내야 하므로 다른 그룹에 속할 겁니다. 이렇게 점토를 이용해서 자음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도록 한 후에 다양한 기준으로 자음을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한 조각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없는 자음, 한 조각이지만 구멍이 있는 자음, 두 조각으로 되어 있는 자음 등을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형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분류 감각은 물론
넓이, 부피, 둘레에 대한 감각을 함께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도형 감각을 높여주는 수학놀이. 이번에 두 번째 놀이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6개의 정사각형 놀이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6개의 정사각형 변신놀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6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도형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6개의 정사각형을 일렬로 한 면씩 쭉 붙게 해서 숫자 일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태에서 마지막 6번째를 떼어내서 5번째 정사각형 옆에 붙여서 니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며 도형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만약 6개의 정사각형이 당장 준비되지 않는다면 색종이 6장을 바닥에 놓고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어 보고 만든 모양을 격자무늬 노트에 그려보고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놀이를 하면 퍼즐 맞추기나 블록 맞추기를 했을 때와 비슷한 공간 감각 기르기 효과가 생기고 무엇보다 정사각형을 이용한 다양한 도형들이 눈에 익어서 도형이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그 후 색종이를 연결한 후 조립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지면 더욱 좋은데요. 조립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상자 모양이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됐지? 이 옆면이 2번 겹치게 되는구나. 여기는 3면이나 겹치게 되는구나 하면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과정은 입체 도형을 이루는 면의 구성과 배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도형 감각을 높이는 2가지 수학놀이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도형은 무엇보다 많이 만들어 보고 접하고 생각해 보는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 아니니까요. 여유로운 주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꼭 즐거운 수학놀이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즐거움과 함께 어느새 다양한 도형들이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도형 부분은 실제로 만들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항상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막막하긴 했어요. 만드는 건 하겠는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어려웠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히 제가 소개해드린 6개의 정사각형 변신놀이는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색종이를 6장 준비한 다음에 쭉 일렬로 붙여놓기도 하고요. 밑에 거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또 2번째, 3번째 거를 옆으로 붙이기도 하고 또 가로로 일렬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6개의 정사각형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35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하면서 하다가 25개 정도 만들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네. 정말 아리송아리송 하면서 많이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5개이기 때문에 옆에 노트를 두고 이렇게 찾은 모양을 표시해 가면서 35개를 다 찾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놀이가 이 35개 중에 실제로 만들어서 조립을 했을 경우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1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35개 중에 어떤 게 조립하면은 정말 정육면체가 될지 하고 찾아본 다음에 실제로 간단히 만들어보고 이면은 겹쳐서 안 됐구나. 이면은 됐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 도형에 대한 감각을 확실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네. 사실 그 도형 이 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형이었거든요. 조금 만만한 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그리고 보니까 이 어머님들이 좀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집에 막 택배 상자가 널브러져 있는 분들, 그분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뜯어보고. 늘 항상 뭘 집에 보니까. 도형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리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실제로 그런 도형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그런 도형에 관련된 감각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블록을 많이 조립해보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들을 조립해보고 변형시켜보는 형태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자 아이들도 사실은 지갑 같은 것을 잘라서 붙여서 지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공주 치마를 만들 때 단순히 1차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3차원으로 이렇게 오. 이제 치마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도 네네. 하고, 제가 이제 본 것은 너무 신기한 건데, 저희 딸 아이가 빨대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빨대를 가지고 인어공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장난감 게 좀 사줘요. 빨대 가지고 인어공주라고 하기까지 애를 그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는 반대한 아빠가 수학을 공부하니까 이게 3차원을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입체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도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도형에 관련된 감각들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 외에도 생활 속에서 이 도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입체 도형은 생활 속에서 많이 있는데요. 사실 평면 도형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네요. 평면 도형은 잡지, 신문, 광고지, 그다음에 달력 이런 데서 찾으면 돼요. 네. 그거를 찾고 오리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은 분류하는 것도 찾을 수 있죠. 작은 네모도 네모, 큰 그쵸, 네모도 큰 네모, 예. 작은 삼각형도 삼각형, 뾰족한 삼각형도 삼각형, 작은 원도 원, 큰 원도 원. 그런데 사실 삼각형을 찾기가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찾기가 마치 그 네이클로버 찾는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일단 찾아놓은 거를 잘 오린 다음에 그거 갖고서 사람 얼굴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변형된 도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평면 도형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색종이를 접는 건데, 사각형의 색종이를 한 번 접으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모양들을 공부방에다 그 장식을 붙인다든지 하면 내가 만든 도형들이 장식으로까지 변화했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질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오늘 방송 나간 후로 동네 뭐 문방구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색종이 색종이, 다 팔리고 동나요. 네. 끊었던 막 신문을 다시 또 구독하시는 분들 생길 네, 것 같고, 네. 심지어는 또 우리 엄마들이 쇼핑을 엄청 할 것 같아. 이제부터 다 아이를 위한 거야 여보 하면서 엄청 긁으실 것 같은데. 내 아이의 도형 포장지 감각을 먹으려고. 키우기 위해서 네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감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형 감각을 비롯해서 감각을 기를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조작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익히는 건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필요한 도형 감각을 비롯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만지는 오감 활용 놀이를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수학적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엄마의 모습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내 아이의 수학 때문에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